안녕하세요, 파일럿 헨리입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그 큰 비행기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 위로 날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원리가 적용이 돼서 그 큰 덩치의 비행기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행기가 뜨는 원리를 알려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등각, 앵글 오브 어택이랑 프레셔, 압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우선 앵글 오브 어택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히 이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리딩 엣지는 비행기가 앞으로 이동할 때 바람이 제일 처음에 와서 맞는 윙의 앞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이 바람이 윙 부분을 지나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이 부분을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에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이 가상의 선을 콜드 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콜드 라인과 릴레이티브 윈드, 즉 비행기가 진행하는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방향의 각도, 이 콜드 라인과 릴레이티브의 각도, 이 각도를 앵글 오브 어택, 바등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수가 이렇게 앞으로 들린 다음에 클라임을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앵글 오브 어택, 즉 바등각을 많이 들어 올려서 비행기가 뜰 수 있게끔 이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프트가 커지는데 과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아야겠죠. 그러면은 이 뉴턴의 3법칙, 작용 반작용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요, 예를 들어서 윈드, 즉 바람, 공기의 움직임이 이렇게 윙 각도, 앵글 오브 어택을 조정했을 때 부딪히는 이 각도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윈드가 이렇게 와서 윙 아래쪽을 이렇게 부딪히겠죠. 부딪히고 나면 이 부딪힌 공기는 다시 밑으로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윙을 막고 밑에 쪽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용 반작용의 원리는 뭐냐면 어떤 작용이 있으면은 다른 반대쪽에 또 다른 반작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윙 위쪽에 이렇게 밑에 쪽에 작용하는 이런 벡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밑으로 꺾이는 반대작용, 이 부분이 바로 리프트, 즉 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프트의 양력은 증가를 하겠죠. 왜 그러냐면 맞고 내려가는 각도도 커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일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 가실 때 옆으로 팔을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꺾어보세요. 그러면은 자동차 진행 방향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손바닥을 치면서 이 손바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원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와 손바닥의 각도를 꺾었을 때 올라가는 팔에 힘이 다르게 작용이 되는 것처럼 앵글 오브 어택, 바등각의 각도에 따라서 리프트의 양이 바뀌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프레셔 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프레셔가 윙 주위에서 다르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리프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즉 공기의 흐름이 앞쪽에서, 그러니까 비행기가 진행하는 반대쪽 방향에서 이렇게 와서 처음에 리딩 엣지 쪽에서 부딪히겠죠. 그리고 나서 공기가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위쪽으로 돌아가고 하나는 밑에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근데 비행기를 만들 때부터 이 모양을 리프트가 형성이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정확하게 반을 나눠 봤을 때 위쪽에 있는 윙의 모양이 아래쪽에 있는 윙 모양보다 길어요. 제가 확대를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반을 나눠봤을 때 이쪽에 있는 길이보다 이쪽에 있는 길이가 훨씬, 공기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가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차이도 발생을 하고, 공기는 항상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압축이 된 공기는 다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이런 벤츄리 쉐이프에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좁은 구간을 지나갈 때 공기가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세차를 할 때 호스를 앞쪽에 이렇게 꼭 누른 상태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은 물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이 원리랑 똑같아요. 이렇게 좁은 부분을 누르게 되면은 공기의 속도는 빨라지고, 베르누이 법칙에 의하면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압력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로우 프레셔가 형성이 되고 이쪽 바깥쪽에는 다시 하이 프레셔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윙 쉐이프를 여기다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윙 쉐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요, 아래쪽에 있는 윙 모양보다 위쪽에 있는 윙 모양이 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나가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빨라지게 됩니다. 빨라지게 되면서 위쪽을 그대로 타고 지나가게 되면서 위쪽은 로우 프레셔가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아래쪽은 하이 프레셔가 발생이 됩니다. 왜? 위쪽의 공기는 빨리 흐르게 되고 아래쪽의 공기는 상대적으로 위쪽에 있는 공기보다 늦게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베르누이 법칙이에요. 위쪽에 있는 공기는 빨리 지나감으로써 로우 프레셔를 형성하고 아래쪽에 있는 공기는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공기보다 느리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이 프레셔를 형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프레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프레셔는 항상 하이 프레셔에서 로우 프레셔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하이 프레셔 애들이 로우 프레셔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윙을 로우 프레셔 쪽으로 들어 올리는 게 다른 리프트가 발생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앵글 오브 어택 받은 것과 이 프레셔의 차이, 이 두 가지 때문에 리프트가 형성이 돼서 비행기를 이렇게 들어 올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런웨이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빨리 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이 기술을 들어서 앵글 오브 어택을 먼저 만드느냐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비밀은 바로 여기 뒤에 보이시는 horizontal stabilizer라는 이런 작은 날개가 있어요. 여기 이 날개 뒷부분에 엘리베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조종사가 요크를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여기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위로 작동을 합니다. 이렇게 위로 작동을 하면 비행기가 진행하는 방향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날개를 때리면서 얘가 밑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기수가 올라가고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지면서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실예로 제가 간단히 이 종이를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호리젠털 스테빌라이저예요. 비행기 뒤쪽에 있는 이렇게 호리젠털 스테빌라이저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호리젠털 스테빌라이저가 조종사가 요크를 움직이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평평한 모양이 되어 있겠죠. 평평한 모양이었다가 비행기 조종사가 어느 정도 로테이션 스피드에 도달을 했을 때 요크를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요크를 당기게 되면은 뒤에 있는 엘리베이터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온 엘리베이터, 즉 비행기는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릴레이티브 윈드는 반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죠. 이렇게 불어오는 반대쪽에 있는 바람이 이런 엘리베이터를 밀게 되는 거죠. 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행기 꼬리 쪽의 부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면서 비행기가 기수가 이렇게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서 앵글 오브 어택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비행기는 그러면 왜 이렇게 수직 상승을 해가지고 빨리 내가 원하는 고도에 도달을 못하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프트는 어느 정도 특정 각도 안에서만 형성이 돼요. 이 특정 각도를 벗어나는 각도가 생기게 되면은 리프트가 생기지 않고 공기의 흐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각도 안에서만 리프트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윙의 각도가, 앵글 오브 어택의 각도가 이 레인지 안에서 움직일 때는 리프트를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윙의 각도가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넘어가 버리면은 더 이상 리프트를 형성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각도보다 더 높은 각을 이용했을 때 비행기는 양력을 잃고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비행기는 부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잉 737 맥스가 두 대가 사고가 났잖아요. 에티오피안 에어랑 그 다음에 라이언 에어 두 개가 사고가 났는데, 그게 바로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 센서 때문에 사고가 났어요. MCAS라고 부르는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감지하는 센서인데, 이 센서의 역할은 비행기가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센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넘어갔을 경우에 자동으로 파일럿이 요크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기술을 낮춰줘서 다시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 에리아를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비행기는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CAS라는 센서가 잘못 인지를 했어요. 이 비행기가 지금 현재 크리티컬 앵글 오브 어택을 넘었다라고 센싱을 해서 이 오토메이션 시스템이 바로 비행기 기술을 계속해서 밑으로 낮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파일럿이 요크를 이렇게 작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기술을 계속 밑으로 낮추는 바람에 비행기가 그냥 다이빙을 해서 바다로, 그 다음에 땅으로 그대로 그냥 곤두박질 치게 된 그런 불의의 사고가 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까지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제가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나 더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비행기가 뜨는 원리에 대한 영상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